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납부하는 월 변제 금액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0년도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5만 원 정도고요. 개인회생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위소득의 60%는 10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 채무자는 본인의 월소득에서 105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채무자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었다면 105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95만 원 전부를 매월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변제해 나가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한 달 급여가 이제 뚝 떨어져서 120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겨우 120만 원에서 105만 원을 공제한 15만 원씩만 갚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회생 제도의 원칙대로라면 개인회생의 변제 금액은 신청인의 월소득에서 당해년도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보통 60%까지 생계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변제금도 그만큼 더 낮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15만 원만 갚으면 될 것 같은데요. 실무를 살펴보면 이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서 직업군마다 수령하는 평균 임금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표본 사업체 3만 3천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고용형태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이런 내용들을 수록해 놓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통해서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아주고 개시 결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590원인데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에 주휴소당을 포함해서 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해보면 월급여가 179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라고 신고한다면 법원에서는 신고된 소득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동일 업종의 평균 소득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소명해서 제출하라라고 요구할 텐데요.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성실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월 평균 생계비를 더 낮추어서 강제로 변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그런 조정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대출금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집어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고 변제 기간을 3년 넘게 하도록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법원에서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지병이 있어서 장시간 근무에 지장이 있다거나 또는 자녀가 여럿이고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본인이 육아를 전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평균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다소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 설득력 있는 사유로 인해서 소득액이 적다면 그 부분은 법원에서도 참작을 해줍니다. 다만 이 근로시간이 적은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사건 심리를 할 때는 원금 대비 변제율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이 수월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변제 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